오늘 수업할 내용은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소수 나누기 소수의 문제를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그림을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뺄셈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시 문제로 1.6 나누기 0.4가 나와 있죠. 지금 막대 그림이 있고 0에서부터 1.6 전체가 1.6이에요. 이 1.6인 막대를 16칸으로 나눠 놓은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한 칸의 크기는 그쵸 0.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 나누기 0.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그림 1.6을 0.4로 묶어내는 거죠. 0.4는 0.1이 4개니까 4칸씩 묶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네묶음으로 묶여요. 그 얘기는 1.6 나누기 0.4의 몫이 4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뺄셈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뺐을 때 몇 번까지 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을 거예요. 자, 그럼 1.6에서 나누는 수 0.4를 몇 번 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6 빼기 0.4 하면 그쵸, 계산 결과 1.2가 나올 거고요. 다시 1.2에서 0.4를 빼면 0.8이 남겠죠. 0.8에서 다시 0.4를 다시 한번 빼주면 0.4가 남을 거고요. 남아있는 0.4에서 마지막으로 0.4를 한 번 더 빼주면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것처럼 1.6에서는 0.4를 둘, 셋, 네 번 뺄 수 있었어요. 정리하면 그림으로 계산을 하든 뺄셈을 이용하든 1.6 나누기 0.4의 몫이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을 이용한 거고요. 이제는 소수 나누기 소수를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소수 나누기 소수를 그림이나 뺄셈이 아닌 나눗셈의 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설명할 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자릿수가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두 수 모두 소수일 때 예를 들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라든지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 자릿수가 같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있는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의 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모두 분수로만 바꾸어주면 되겠죠. 자, 소수를 분수로 나누는 방법 역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시 문제로 나와 있는 1.6 나누기 0.4를 이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1.6은 소수 한 자리수. 그래서 부모를 10으로 만들 수 있고요. 10분의 16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나누어지는 수 0.4 역시 소수 한 자리수. 분모가 10이고 분자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 1.6 나누기 0.4는 10분의 16 나누기 10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그렇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6 나누기 4가 되고 몫이 4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도 한번 알아볼게요. 0.16 나누기 0.04 0.16은 소수 두 자릿수기 때문에 분수로 바꾸면 분모가 100으로 바뀌겠죠. 100분의 16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나누어지는 수 0.04 역시 소수 두 자릿수. 분모를 100으로 바꿔서 100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0.16 나누기 0.04는 소수를 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100분의 16 나누기 100분의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해결해서 몫을 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알아볼게요.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바꿀 수만 있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1.6 나누기 0.4와 16 나누기 4가 지금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정말 같은지를 좀 알아볼 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길이 단위를 이용해 볼 거예요. 길이 단위에는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킬로미터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이용해 볼게요. 1cm는 몇 밀리미터죠? 10mm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6cm를 0.4cm씩 나누기라는 걸 식으로 바꿔보면 1.6cm 나누기 0.4cm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는 그대로 두고 단위만 바꿔보면 1.6cm는 16mm고요. 0.4cm는 4mm죠. 그러면 16mm 나누기 4mm와 1.6cm 나누기 0.4cm의 결과는 당연히 같겠죠. 그럼 지금 본 것처럼 단위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1.6 나누기 0.4와 16 나누기 4의 몫이 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옆에 내용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1.6 나누기 0.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누어지는 수 1.6에 10배를 해줘서 16으로 바꿨고요. 나누는 수 0.4에도 역시 10배를 해서 4로 바꿨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 10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같다. 1.6 나누기 0.4와 16 나누기 4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로셈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10배를 했다는 건 그 수가 소수가 더 커졌다는 거죠. 소수가 커졌을 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죠. 10배는 한 칸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로셈에 0.4 나누기 1.6에서 10배, 10배를 해줬으니까 0.4에서 소수점 위치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4가 됐고요. 1.6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16이 됐죠. 4와 16은 자연수라서 우리가 소수점을 생략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소수점이 찍혀 있는 거죠. 자, 그럼 16 나누기 4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네요. 4번 들어가서 0이다. 그래서 1.6 나누기 0.4라는 소수 나누기 소수는 16 나누기 4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몫이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도 자릿수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길이 단위를 좀 이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미터와 센티미터를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1미터는 그쵸? 100cm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0.16m를 0.04m씩 나누기라는 문제는 식으로 바꾸면 0.16m 나누기 0.04m로 쓸 수 있는데 이 미터 단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럼 100배 해주면 0.16m는 16cm를 나타내고요. 0.04m는 4cm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0.16 나누기 0.04는 16 나누기 4와 같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아까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나누어지는 수에 100배를 해서 16, 나누는 수에 역시 100배를 해서 4로 바꿨을 때 그 몫이 같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0배를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로셈으로 봤을 때
자, 이번에는 100배 해줬기 때문에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2칸 이동했죠. 그래서 4가 됐고요. 역시 0.16도 2칸 이동해서 16이 됐어요. 그래서 16 나누기 4 몫이 4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0.16 나누기 0.04는 16 나누기 4가 되고 그 몫이 4로 나타낼 수 있다. 소수 한 자리수에서도 소수 두 자리수에서도 지금 똑같은 규칙을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자릿수가 같을 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똑같이 곱한다면 그 결과도 같아진다 라는 규칙성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 앞에서 말로 설명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렇게 계산해도 그 몫이 같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소수 나누기 소수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나누어지는 수를 한 자리 옮겼으면 나누는 수도 한 자리, 나누어지는 수를 두 자리 옮겼으면 나누는 수도 두 자리 이렇게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두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문제 나와 있죠.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할게요. 6.5 나누기 0.5. 자, 한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 그러면 소수점을 모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즉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을 곱해서 65 나누기 5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몫이 13이 된다. 자, 세로셈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6.5 나누기 0.5 자연수의 계산으로 하기 위해서 똑같이 소수점 이동해서 65 나누기 5로 계산하면 6 안에 5가 한 번 15 남으니까 5, 3, 15 그래서 몫이 13이 된다. 다음 문제 4.55 나누기 0.13 소수 두 자리 나누기 소수 두 자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0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자연수인 455 나누기 13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세로셈으로 해볼게요. 이쪽 옆에다가 해볼까요? 455 나누기 13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45 안에 13 3번 들어가나요? 39 뺄셈 해주면 65 5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몫을 35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으로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제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계산해도 그 몫이 같아진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같은 수를 곱하여도 계산해도 같은 수를 곱하여 계산해도 몫이 같다라는 건 이미 앞에서 계속 증명이 되어 왔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어떤 수를 곱할지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수 두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를 해볼 건데 먼저 10배를 해서 계산할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배를 해서 계산을 할 건데 한번 바꿔볼까요? 2.45 나누기 3.5에 각각 10배를 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식이 24.5 나누기 35로 바뀔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됐죠? 그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로 바뀌었죠. 우리가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이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그 방법들을 기억해내면 그대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 몫이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지는 수의 처음 소수점의 위치가 아니라 옮겨진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찍었었죠. 요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여기 쓰여져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세로셈으로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로셈 2.45 나누기 3.5 10배 해서 24.5 나누기 35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러면 24 안에 35가 안 들어가요. 그럼 245 안에는 몇 번 들어가죠? 그쵸? 7번 해볼까요? 7, 35, 73, 21, 아까 30 올라간 거 있으니까 7번 들어가요. 자, 그럼 몫이 7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옮겨진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소수점을 찍어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몫은 0.7이 되겠죠. 지금 나누어지는 수 24.5가 나누는 수 35보다 작기 때문에 몫은 1보다 작은 수인 0.7이 되는 게 맞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계산할 때 10배를 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다음은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해볼게요. 자, 2.45 나누기 3.5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0배를 하면 소수점이 모두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3.5는 350으로 바뀔 거예요. 245 나누기 350. 그쵸? 자, 그러면 형태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세로셈에다 계산해 볼게요. 245 나누기 350. 소수점은 지금 자연수니까 둘 다 요 뒤에 찍혀져 있어요. 자, 그럼 245 안에 350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0을 붙여서 계산하겠죠. 그럼 몇 번 들어가나요? 7번 들어가죠. 그러면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옮겨진 소수점을 위에 몫에다가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몫은 0.7이 될 거예요. 그래서 0.7 이렇게. 그래서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리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해봤고요. 10배를 해도 되고 100배를 해도 계산할 수 있다. 10배를 했을 땐 소수 나누기 자연수, 100배를 했을 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배를 해서도 계산해봤고 100배를 해서도 계산을 해봤죠. 자, 그럼 10배, 100배 이렇게 어떤 수를 곱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바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수를 곱하면 돼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에서 10배를 하면 그쵸. 뒤에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10배 해도 되고, 뭐 10배보다 더 큰 100배나 1000배를 해도 당연히 자연수가 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할 때는 나누는 수가 일단 자연수가 되도록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소수 나누기 자연수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 두 개 풀어볼게요. 4.37 나누기 2.3. 2.3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니까 일단 10배를 해서 자연수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43.7 나누기 23이 되겠죠. 세로셈 43.7 나누기 23. 43 안에 23 한 번 들어가고요. 자, 207 안에는 9번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옮겨진 소수점 그대로 찍어주면 몫이 1.9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문제 5.67 나누기 8.1. 이번에는 뭐 10배만 해줘도 되지만 100배를 한번 해줘 볼게요. 100배를 해도 자연수겠죠. 자, 그러면 567 나누기 81이 아니라 810이 되겠죠. 두 자리 이동해야 하니까. 자, 세로셈 567 나누기 810. 자, 소수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찍혀져 있죠. 567 안에 810 안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 0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7번. 자, 그럼 이번에 어때요? 몫이 7이 아니라 소수점 올라가서 0.7이 되겠죠. 그래서 몫이 0.7이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 요 소수, 나누는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앞에서 배워본 적이 없고 계산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 소수를 결국 뭘로 바꿔준다? 자연수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10배를 해서 자연수로 바꾸든 각각 100배를 해서 자연수로 바꾸든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하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하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